4월의 서울. 김홍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 어딜 가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옷 챙겨가지고요.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얼마 전 필라테스를 시작했다는 김홍표 씨.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열심히 기구에 몸을 맡겨보지만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겨우 한 동작만에 나가 떨어지고 마는데요. 사고 나서 여기 팔이 부러졌었는데 뼈가 이제 골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골진이 뭐냐면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 안에 골진이 나오면서 뼈가 붙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한 4개월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 골반 뼈를 띄어다가 여기다 이식 수술을 했었죠. 24살. 굉장히 절개를 많이 했나봐요. 많이 찢었었죠 그때 좀. 전신마취를 8번 했으니까요. 네. 드라마 종영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김홍표 씨. 일단은 그때 뭐 전신으로 다 몸이 망가졌었기 때문에요. 뭐 눈도 그렇고 이마, 머릿속까지 코뼈, 어깨, 팔, 갈비뼈, 고관절, 뭐 무릎, 발꿈치 뒤에 왼쪽으로는 막 엄청 많이 다쳤는데 그런 데들이 아직도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허리도 그렇고요.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그날의 사고. 시간이 흘렀지만 후유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왼쪽이 안 좋으니까 오른쪽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골반이 안 좋으니까 무릎을 더 강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잡아서 이제 일단은 코어가 제일 중요해서 코어가 약하시니까 코어를 잡는 데 지금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과 달리 쉽게 따라주지 않는 몸 상태. 간단한 동작에도 통증이 밀려오는데요. 그럼에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배우 생활할 때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현장 가서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깨우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 많이 도움받고 있죠. 화면에 모습을 비추지 않는 동안에도 언제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 끊임없이 구슬땀을 흘려온 김홍표 씨. 다음 날 김홍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편안한 모습으로 제작진을 맞아주는데요. 저는 아직 씻지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셨나 봐요. 네네네. 지금 일어나갖고. 화이트 톤의 깔끔한 거실과 주방. 아늑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침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랑스러운 사진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신혼이라 뭐 결혼식 때도 얘기 많이 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죠. 부끄럽네요. 저희 아내인데요. 네, 얼굴 공개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해서 네.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2년의 열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은 두 사람. 이제 갓 결혼 5개월 차에 접어든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랍니다. 아내 저렇게 준비하고 있을 동안 저는 뭐 네. 아내가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김홍표 씨는 주방으로 향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내는 이제 지금 시작해갖고 뭐 밤 저녁 7, 8시까지 되게 바쁘게 일하거든요. 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요. 아침에 출근 안 하니까. 그래서 야, 그거 뭐 잠깐 못하냐 그래갖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매일 아침을 챙겨준다는 김홍표 씨. 사랑꾼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네요.
냉동실도 뭐 그냥 이렇게 저희는 밥을 해서 많이 얼려놔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약밥인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싸가지고요. 냉동실에 이제 많이 얼려놓죠. 이게 또 찹쌀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저나 아내나 좀 위장이 좀 약해가지고 소화 잘 되라고 일부러 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약밥까지 꺼내 놓으면 아내의 하루를 책임져 줄 든든한 아침상이 완성됩니다. 부록을 넘어 늦지막이 닿은 인연.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아침에 매번 챙겨주고 함께 옆에서 이제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든든하고 제가 요새 이제 결혼 전도사가 됐거든요. 이렇게 결혼하기가 너무 좋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만족도 100%의 신혼생활은 부끄러움 많은 아내도 미소 짓게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 서로 첫눈에 반한 건 절대 아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닌데 어느새 이렇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웃는 얼굴이 너무 제 눈에는 귀엽더라고요. 귀여워. 나이가 몇인데 귀엽다는 얘기를. 잘생긴 막 섹시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패턴이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도 아침 생활을 되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런 모습이 되게 성실해 보여가지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께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도 내가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래 오빠 말대로 해. 저한테 많이 맞춰주려고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부담을 덜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맙기도 하고 평생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서 서로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 아내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느새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로 와, 한번 안아줄게. 그래, 오늘 수고하고. 응. 그래, 수고해. 응. 사랑을 한껏 담아 아내를 배웅한 김홍표 씨가 자연스레 청소기를 집어듭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 평일 집안일은 그의 몫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마음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회사 다닐 동안은 오빠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다고. 생활비 쓰라면서 이제 얼마씩 주고 있긴 한데 그게 뭐 생활비 되겠어요. 둘이 먹고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적인 거에 대해서 네,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네.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잠시 후 집 정리를 끝낸 김홍표 씨가 집을 나섭니다. 다른 지역으로 좀 멀리 좀 가는 일입니다. 무슨 있으세요? 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쭉 뻗은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라도 광주. 곧장 작업을 시작합니다. 장비를 꺼낸 후 분주히 움직이는 김홍표 씨. 중요한 일이라는 게 간판 작업이었나 봅니다. 그 광주에서 네, 그 간판 일을 하세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간판 일 한지요. 간판 일은 한 2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3년 가까이 했나? 3년 가까이 했겠구나. 종종 광주를 찾아 간판 작업을 돕고 있다고 해요. 좀 더 당겨야겠지? 됐어. 과연 동료의 눈에는 어떨까요? 네, 잘해요. 아, 뭘 잘해. 열심히만 하는 거지 뭐. 시키고 얘기하면은 잘 알아먹고 키가 크니까. 그게 좀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키가 크고 팔이 길어서.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있는데 11년도에 딴 겁니다. 이제 5개 광고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배우를 해서 어떤 생계나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5개 광고 이제 회사를 이제 가게나 회사 같은 거 좀 조그맣게라도 해서 기본적인 이제 생계를 좀 편안하게 하고 어차피 이것도 일은 계속 해야겠지만 그러면서 또 틈틈이 배우하려고 자격증 따놨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시작했다는 간판업. 그런데 이때 닿겠다. 왜요? 아, 타카를 잘못 쳐갖고 손가락 좀 피가 났는데 괜찮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어디요? 피가 났네요.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은 부지기수. 이 정도 상처는 웃고 넘기는 여유까지 생겼답니다. 멈췄던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김홍표 씨. 제작진 말고도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배우 김홍표님이요. 그때 지금도 그러지만 한국의 브래드 피트? 네, 그때 그걸 별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모습이 아직도 웃는 모습이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팬과의 만남. 김홍표 씨도 반가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김홍표 씨. 그는 왜 돌연 활동을 중단한 걸까? 화제의 드라마 임꺽정에 출연하며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김홍표 씨.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의식도 없고 이렇게 숨만 헐떡이고 있을 때 그런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병원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제가 깼거든요. 근데 그 응급처치를 하면서 또 기절을 했죠. 그 해에 4번 수술을 하고요. 퇴원 후에도 이제 후유증 이런 때문에 4번 더 수술해서 총 8번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반복하는 동안 자연스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살던 동네 집 근처에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 소나무가 한 7, 8그루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오후 늦게까지 소나무만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사람들이 배우 김홍표가 잠깐 한 번의 그 추억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관계자들이 안 불러주고 배우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뭘 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마음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생겼었죠. 복귀를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김홍표 씨. 그가 택한 건 스스로 배우라는 직업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먹고 살아가는 걸 내가 배우 연기 외에 다른 일로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좀 컸었어요. 처음에는 좀 많이 이게 모자도 쓰고 다니고 뭐 얼굴 지금이야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얼굴 안 비치려고 많이 피해 다니고 했었어요. 이런 생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너 연예인 아니야? 쟤 연예인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불편하긴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저 사람 시선이 그런 거지. 난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옛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좀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저 그때 어깨 수술하고 나서 이제 공간에서 나오고 일 못할 때 범이가 다른 회사 이제 현수막 회사 취직시켜 갔거든요. 하루에 막 600장, 800장, 막 1000장씩 찍어내니까 와. 너랑 환영이랑 맞아. 같이 일했었지 그때. 처음에 조경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대리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간판 일하고 목수나 조경일이나 목수나 미장 페인트 칠하는 거나
그리고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일을 했었고요. 간판 일은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2년 반 정도 했었으니까요. 그때 2층에 내가 크레인 조작하고 어디 올라가고 저기 수완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망치로 네가 막 하다가 어깨가 어깨 아파갖고. 맞아. 그때야. 여기 왼쪽 그때 어깨 수술했었는데. TV에 나온 친구가 광주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 좀 신기하고 궁금하고 그랬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도 그냥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재주는 없는 편이고 근데 그 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던 이상 노력은 했죠. 이 일을 해야지 이것은 너의 전공이 아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소질이나 이렇게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목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연기라고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에 적응해 나가던 그때 운명처럼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은 김홍표 씨. 그때 참 재밌는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요. 그때 간판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회사 이제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기 촬영하러 오라는데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갔다 와요. 그래서 뭐 2주 동안 촬영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 직업이 간판업이잖아요. 간판 일을 하고 있고 부업이 배우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영하 17도, 18도에서 막 한 2박 3일 새니까 목도 쉬고 막 발 동상도 걸리고 막 족저근막이 생기고 엄청 힘들었었는데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2주간의 짧은 일탈. 그 시간은 잊고 있던 연기에 대한 열정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이제 많이 고민하고 집중을 하다가 그때 딱 마음을 먹었죠. 그때 그 차 보험료 내는 시기였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차 보험료를 내고 1년을 더 버텨? 아니면은 그냥 차도 팔고 집 정리해서 다 끝낼까? 이제 올인을 해볼까? 좀 고민을 오래 하다가 지금 다시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나한테 기회는 없겠다. 응? 그래갖고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은 곳.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한 형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잠깐 왔습니다. 그러세요? 네.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몽의 박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명품 감초 연기로 사랑받은 배우 겸 제작자 박경환 씨. 최근에는 드라마 제작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실수 씨는 어떤 작품이에요? 원래 김상진 감독님이 코믹 호러 좋아해서 네. 그쪽 장르의 드라마. 서류 접수가 지났네요. 일단 1차는 지났고 네네네. 아니 진짜 제가 뭐 한두 씬 나오든 한두 해 나오든요. 어떤 거든 그냥 아예 맞겠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배역이라도 맡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배역을 찾아 직접 발로 뛰고 있다는 김홍표 씨. 그 프로필 있는 거 제가 형님께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께 이런 배우인데 한번 봐주시면 어떠실까. 저 오디션도 뭐 준비하고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신전심이라고 네. 나도 이제 배우를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네. 작은 역할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큰 역할 같은 거 좀 맡기에도 애매해가지고 네. 일단은 더 지금 인지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형님 그 단역이나 뭐 진짜 한두 해 나와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그럼 뛰어다니고 하니까. 뭐든지 해야지. 네. 저는 어떤 역이든 최선을 다해서 귀신역 어때? 귀신역이라도 형님. 네. 그 뭐지 연기에 목마른 갈증난 귀신이 연기 잘하는 애들한테 배워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자존심은요. 그때 아마 다른 지역에 살 때 그때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려놨다기보다 그때 많이 저한테 껍질을 벗어진 것 같아요. 그들의 기억 속에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많은 매체에서 배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를 언제까지 기어라고 불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내가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그 만족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죠.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심히요.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빈손으로 돌아서는 길.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떨까? 뭐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못 듣고 가실 때는 좀 어떠세요? 실망하고 막 허탈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뭐 다른 데 또 인사드려야겠다 생각도 들고 또 해봐야지라 생각하면 마음 다잡고 있죠. 배역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김홍표 씨. 오늘은 먼 길을 나선 모양입니다. 연희 때와 달리 조금은 초조한 듯한 표정입니다. 차로 약 5시간을 달려온 곳 경북 풍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3층 올라가는데 음료수 좀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네.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한창 회의 중인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야? 그냥 잠깐 얼굴 뵈러 왔습니다. 어이구, 오랜만이네. 이야, 어떻게 잘 지냈어? 어이구. 근데 어떻게 들렸어? 아니 그냥 그 풍기 오신다고 그러길래 저번에 풍기 촬영하신다 말씀도 듣고 해서요. 그렇구나. 네, 또 인사나 좀 하지. 네네네. 저기요, 저기 우리 연기자 김홍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조직위 원장님. 예, TV에서만 보다가 실물이 오시네요. 엑스포 본부장님. 풍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제작 현장. 반가운 마음과는 별개로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배우들도 부수고수 이렇게 오세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니저분들이 가끔 들리는 거고 이렇게 들어온 거 더구나 서울도 아니고 이 경상도까지 풍기까지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매우 당황스럽고 여기 보면 네. 이제 강남이라고 네. 약간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역할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작품의 처음까지. 아 근데 감독님 제가 한 번도 그 약간 바보 역이나 이런 걸 해보지. 아 연기자니까 바보 역할 그 연기지 그러니까 연기자지. 아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한번 해보지 뭐 잘하는 역할 어떻게 할 건지. 이 광남 역을요? 좀처럼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 액션. 꼼짝 말고 손 들어라. 누구는 완전히 포위됐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좋았어.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보는데요. 노력이 통했는지 배역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지금 뭐 다른 것 때문에 수염 기르고 있었는데 수염을 좀 자르. 예, 수염 없고 외널굴에다 그냥 머리도 평범하게 해서 그런 정도 이미지만 가면 될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예. 또 연기자가 또 이렇게 되게 직접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용기 있고 또 그런 걸 또 연출자로서는 좋아해요. 그냥 한 개 지금 프로필 보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인간적인 게 보이잖아요. 오랜만에 얻은 소중한 기회. 역할의 비중과는 상관없이 작품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작품에 어울리지 않는 거 주인공을 질 수는 없잖아요. 뭐 이 많이 나오게끔 해주고 역할 큰 거 주고 싶죠. 제 마음 같아서는. 하지만 그게 또 떠나서 작품은 작품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고생 많고 아유 아닙니다. 예. 앞으로 또 잘해서 예. 건강한 우리 홍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좋죠. 오늘 이렇게 또 배역까지 딱 집어서 말씀 주시고 또 제가 안 해봤던 캐릭터라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며칠 후 만개한 벚꽃 아래 주말을 맞아 두 사람이 모처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꽃구경도 잠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는 이곳 어딜까요? 네, 왔어요, 엄마. 잘 지냈지? 네. 누나 어떠세요? 좀 괜찮아? 네. 그전에는 아들이 혼자 오잖아요. 그러면 좀 쓸쓸하고 좀 그렇잖아. 안 돼 보이고 혼자 있으니까. 지금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고. 아들 내외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어머니. 보물처럼 조심스레 품고 온 건 다름 아닌 스크랩북입니다. 아내도 이건 처음 본답니다. 접힌 부분 하나 없이 잘 보관된 기사들,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얘네 아빠가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다 이렇게 어디서 그냥 신문에 다 사다가 오려서 코팅해서 이게 일이었어. 이때는 뭐 인터뷰하고 뭐 기사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좀 일이 많았었어 갖고요. 근데 아버지가 또 희한하게 그걸 다 찾으시더라고요. 오빠 진짜 연예인이었네. 아이 참. 연기 고시 합격했다고 하자. 연기 고시. 야, 우리 그때 17명 중에 9,500명 중에 17명이 들어온 거야. 17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김홍표 씨. 데뷔 1년 만에 큰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지만 전성기는 짧기만 했습니다. 사고 난 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누가 사고가 났대는데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홍표라고는 안 하고, 근데 그 다음 날 오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강원도라고 그러면서 사고 났다고. 가서 보니까 뭐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 가면서도 막 가슴이 막 제정신이 아니었죠. 가서 보니까 그냥 얼굴이고 뭐고 다 그냥 이렇게 피투성이더라고. 옷은 이렇게 피투성이가 그냥 복도에 그 병원 복도에 이렇게 나동거려져 있고, 보니까 너무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죠. 시련을 딛고 일어선 아들.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홍표가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서 이거를 해주면 아침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주면 밥 대신 그렇게 해줘 보니까 잘 먹더라고요. 찹쌀을 불리는 일부터 온갖 재료를 넣고 찌기까지 어지간한 정성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 약밥.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어때요? 바로 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죠. 잘생겨서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는 김홍표 씨. 오늘은 연기 수업이 있는 날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 씨 어서 와요. 어서 와. 윤석 씨 어서 와요. 어서 와. 이 소리 전달이 또 명확하고 주구장 방향이 확실한 사람들은 감정 전달이 확실히 온단 말이에요. 서단 씨 첫사랑 빨리 끝내주고 싶었어요. 자기만의 마음인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주고 싶은 마음인가? 그 경계가 모호하니까 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검을 달고 딱 들면서 신라의 장소를 욕보이지 마라. 백제 잔정에게 나는 조선의 왕이다. 감히 어떤 자들이 나를 헤아르느냐. 감정선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폭발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는 김홍표 씨. 수강생들도 그의 열연에 압도된 듯합니다. 내 연기나 이런 것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냥 무조건 해보라고만 할 수 없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어떤 시연이나 다른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기를 보면서 난 연기를 이렇게 했었구나, 저렇게 했었구나, 나를 또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요.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말도 되게 잘하시니까 일단은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되게 확고하다. 가장 빛나는 시기,
피할 수 없었던 연기 공백. 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김홍표 씨. 제가 한창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치열하죠. 저희는 은퇴가 없으니까 몸만 건강하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은퇴도 훨씬 시기가 늦어졌고, 그럼 지금 그 젊은 우리 후배님들이나 배우들이 점점 많이 쌓여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